경기도민 86%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91%는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47%가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신천지 관련 대구 확진자가 폭증세였던 2월 말 조사 결과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도민들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술집, 클럽 등 유흥업소와 노래방, PC방 등 오락시설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목욕업소, 교육시설, 쇼핑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확인되는 결과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도민 대다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도민 압도적 다수가 경기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 PC방, 개인방, 노래방 등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높게 동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클럽, 주점 등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 오락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90%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건강에 이상 없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그러나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0대에서 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20대 남성만을 놓고 봤을 때 23%로 더 높았다. 도민의 43%는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잘 지킨다는 56%였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될 경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하냐는 물음에도 도민의 80%가 동의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 대처에 대해서는 86%의 도민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 바가지 관련 조사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 경기 지역 카페 사용 시 차별 사례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였다. 이들은 동일 제품의 더 높은 가격 요구, 부가세, 수수료 명목 5톤 요구 등의 차별 사례를 유통업, 일반 음식점, 식품, 음료 등의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방역망속 통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며 집단 감염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흥업소 등 감염 취약시설 방문 자제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 K-스탠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다음은 경기도 해외사업 공동 진행 위한 업무 협약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19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경기도 해외사업 공동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의 일환이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메콩강 경제권인 베트남, 라오스 등에 진출하고자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 공공기관과 문화 분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첫사례다. 베트남 등 아세안 현지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 간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은 베트남 하노이 경기비즈니스센터 시설에 공동 입주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주식회사는 6월 개소 예정인 하노이 GBC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한국도자재단은 하노이 GBC 내 한국도자 홍보관을 조성, 운영하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하노이 GBC는 하노이 중심 상권에 위치할 예정이다. 1층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 매장, 2층에는 도자기 전시관, 3층에는 베트남 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운영, 도내 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출 판로를 확보할 것이라며 경제와 문화기관이 협업하는 경기도형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해 보여주기식 진출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한국도자재단이 홍보, 판매관을 같이 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한국과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베트남에서 우리 도자기를 알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응엔 밤트엄주한 베트남 대사관 1등서 기관인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경기도 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식재료 꾸러미 쿠폰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 급식 경비가 경기도 내 각 학생 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계약 연기와 온라인 계약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 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알같이 합의했다. 섬에서 5월 미사용 학교 급식 경비는 총 1,700억 원으로 경기도 내 초, 중, 고등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 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 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 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할 거나 꾸러미 모바일 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 꾸러미의 경우 농, 축, 수산, 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꾸러미 구성 및 배송 방법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을 통해 쌀, 고기,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재료 이외의 구매는 제한되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식재료 꾸러미 구성 및 전달 방법과 모바일 상품권 구입을 위한 계약 체결 등을 결정한 뒤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학생들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급식 체계를 유지해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식재료 꾸러미 물류 배송과 관련된 약 1만 3천 개의 단기 일자리와 모바일 상품권 지원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재료 꾸러미 제공 및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지원은 생산농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 관계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